현재 도쿄올림픽은 국민들이 아무리 개최를 반대하고 전문가들이 위험하다고 경고를 해도 결국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열리는 사상 최초의 무관중 올림픽이 되어버리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번에 일본이 무관중 올림픽을 치르게 되면 앞으로 굉장한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최악의 케이스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국 올림픽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125년간 전쟁 등의 큰 위협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순조롭게 열려왔던 올림픽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올림픽 자체가 사라질 위기도 맞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2032년 호주의 하계 올림픽까지 대략적인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국가들은 올림픽을 꺼려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본의 케이스가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을 보고 여러가지 느낀 게 많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전염병이 돌지 모르는 일이며 올림픽을 치르는데 국가와 도시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됩니다. 2024년 로마 올림픽도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로마 시장이 재정 문제로 취소를 선언했는데 당시에는 비난을 받았다가 지금은 일본 꼴을 보고 나서 오히려 찬사를 받으며 로마를 구했다는 말도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아시안게임을 진행했던 인천이나 월드컵 경기장을 세웠던 각 도시들이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보통 시 단위로 잃어버리는 돈은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 국가 단위로는 수십 수백조 원의 피해가 나오며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게 되는 구조이므로 올림픽 자체가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기후 문제가 큰 관건이 되었습니다. 이미 일본 관동지방은 7월 역사상 가장 큰 폭우가 내려 많은 주택이 침수하고 산사태가 일어나 국가 자체가 비상사태에 빠지며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수해 복구가 가장 우선시되는 시점에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코로나 가운데 진행한다는 것은 역사상 보기 힘든 경우입니다. 또한 이제 장마가 끝나니 도쿄에는 40도가량의 폭염이 찾아올 것입니다.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은 7월 말에 도쿄 평균 기온을 36도에서 40도 내외로 추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도쿄올림픽 마라톤 종목을 도쿄가 아닌 홋카이도로 변경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선수들이 열사병에 걸려서 쓰러져 경기가 어려움이 예상되어 시원한 장소로 변경한 조치를 취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도쿄만의 문제는 아니고 장차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룸버그 등의 매체는 하계올림픽이 열릴 북반구에서 여름 기온이 치솟게 됨을 지적합니다. 여름에는 항상 선선했던 캐나다의 밴쿠버도 올해는 열돔 현상으로 54도까지 치솟는 이변이 나왔습니다. 각 국가들은 여름이 공포의 계절이 되며 여기에 올림픽까지 개최하기는 부담이 너무 큰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일본이 보여준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지율이나 정권 연장용으로 올림픽을 활용하는 것이 이번 도쿄올림픽으로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서 앞으로 각 국가에서는 더욱 올림픽을 꺼리게 됐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을 부흥으로 이끄는 올림픽이라며 자기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으로 활용했으며 스가 총리는 이번 올림픽을 코로나 가운데 승리한 올림픽으로 치러낸다는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아예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던 것이 미주, 유럽, 남미 등에 비해서 일본은 확진자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들 국가와는 달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올림픽을 해냈다며 일본의 부흥을 알릴 계획이었죠. 하지만 코로나의 기세는 변이와 함께 매우 거셌으며 일본은 백신 확보와 접종률에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짐 로저스를 비롯한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이 올림픽 이후 급속히 쇠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일본이 올림픽으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각성 효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올림픽은 축제라기보다는 커다란 리스크이고 그것으로 인해 국가의 망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정치인이 올림픽을 유치하자고 선언하면 국민들이 오히려 반대하며 지지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올림픽 외에는 아무런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올림픽을 누가 좋아하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본을 망쳐온 내각은 아직도 정치적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을 들쑤셔대면서 이제는 한일 정상회담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언론 기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제히 한국과 일본이 이번 도쿄올림픽 때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면서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이런 보도는 처음이 아닙니다만 이제는 본격 일본 정부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교도통신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한 보도 부분은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니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에서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을 요청했다면서 이를 수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정의용 외교부 장관까지 참여한다고 보도합니다. 대통령과 장관까지 총 출동해 한국이 이 회담에 매우 공을 들이고 있다는 논조를 보입니다. 일본 극우 언론이자 정부의 나팔수로 불리우는 산케이는 일찌감치 이러한 논조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본 언론들의 논조는 마치 한국이 강력하게 정상회담을 애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니케이는 한국 정부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에 가는 조건으로 정상회담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도통신은 결국 일본 정부의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시간은 대략 15분 정도인데 굳이 한국을 길게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일본 총리관저 소식통은 한국에서 1시간 이상의 회담을 원하고 있으나 일본은 곤란하다면서 모든 정상과의 회담은 짧게 의례적인 인사로 이뤄지며 차 한잔 마시는 정도의 시간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외교 장관까지도 동행하며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자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술 더 떠서 한국 대통령을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는 모든 국가 정상들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조용하게 응대할 방침이라고 한 것입니다. 한국이 뭐가 특별한 게 있어서 회담을 1시간씩이나 요청하냐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일본 언론은 실제 한국의 야당에서 도쿄올림픽에 가는 것은 국익에 부합한다고 했다며 한국 정치권에서는 일본에 가길 원하고 있으며 청와대도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보도는 사실 무근인 것으로 청와대는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도쿄올림픽 개회식 참석과 관련해 한국이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본 언론 등이 현재 문제에 대해서 갖은 말도 안 되는 뉴스를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은 사실상 G8에 해당하는 국가이다. 일본은 품격을 가지고 상대국을 존중해야 한다 라면서 일본이 한국을 조롱하는 태도를 저격한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 관계자가 지금 한국 보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아직 정상회담이 정해진 것도 없지만 일본이 그저 한국을 조롱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가자 누리꾼들은 하나같이 일본이 한국을 이용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절대 가서는 안 된다라면서 가봤자 푸대접으로 뒤통수를 칠 수 있다고 전합니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미국에서 관계 개선 요청도 있었고 전향적 자세를 보여서 일본과 대화를 언급했습니다만 이렇게 공식 입장도 안 나왔는데 일본에서 북치고 장구치며 한국에 매달리며 나온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에 와봤자 길게 대화해줄 수 없다는 식의 무시하는 보도를 벌써부터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일본 정부가 정상회담을 꺼리는 이유는 막상 정상회담이 진행되면 한국의 외교력에 크게 밀리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일본에서 대폭 양보를 하면서 회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한일 문제에서 일본이 가해자이며 코로나 시국에 한국이 일본에까지 찾아와 줬는데 스가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 한국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듣다가 끝날 확률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외무성에서는 굳이 한국을 만나봤자 양보할 거리만 가득하다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일본은 한일 관계에서 한국을 이용만 한 것이고 전혀 만날 필요가 없으며 아직도 한국에서는 도쿄올림픽 보이콧과 같은 목소리가 대중에게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독도 이슈나 기타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 굳이 일본을 가봤자 어려움만 당한다는 것이 주요한 의견입니다. 일본은 평창올림픽 때 끝까지 독도 문제로 보이콧을 하겠다며 한국을 괴롭히고 양보를 받아냈습니다만 곧바로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한국만 바보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주변국 한국을 끝까지 이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이러한 노림수에 말려들지 말고 침착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